즉각적인 답변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멈춤을 다스리는 여자는 또한 매혹의 게임을 지배하는 여자다.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는가? 혹은 실제로 그런 사람을 아는가? 불꽃이 있고 화학 반응이 있다. 첫 데이트는 놀랍다. 둘은 웃고 연결되고 잊고 있던 설렘을 다시 느낀다. 집으로 돌아올 때 구름 위를 걷는 듯하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의 삶 전체가 이 작은 유리 사각형, 우리의 현대적 전투가 벌어지는 무대 주위로 돌아간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 몇 분, 때로는 몇 시간 만에 결정되는 조용한 전쟁. 나는 쓴다. 그는 내 스토리를 봤지만 메시지에는 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쓰길 기다린다. 내가 즉시 답하면 절박해 보일 것이다. 3시간을 기다리면 그는 내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유혹은 독이 된 체스 게임으로 바뀌고 매수가 끝까지 분석된다. 우리는 진정한 연결이 답변 속도로 측정된다고. 관심이란 24시간 언제나 대기하는 것이라고 세뇌당했다. 하지만 그것은 디지털 시대의 가장 큰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매번 즉시 답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욕망의 불꽃을 조금씩 질식시키기 때문이다. 침묵을 채우려는 끊임없는 욕구, 설명하려는 욕구, 늘 곁에 있으려는 욕구. 바로 이것이 그를 멀어지게 한다. 대부분은 매력이 사라지는 이유를 관심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진실은 긴장이 사라지고 비밀이 죽으며 확실성이 지나치게 많아지기 때문에 매력이 사라지는 것이다. 오늘은 값싼 요령이 아니다.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는 문장을 주지 않겠다. 오늘 우리는 훨씬 더 깊은 것을 한다. 남성 욕망의 심리를 해킹한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살아 숨쉬는 공간, 채팅 속에서. 우리는 잊혀진 예술, 당신의 소통 방식을 영원히 바꿀 만큼 강력한 심리적 원리를 발굴한다. 우리는 불확실성의 긴장에 대해 말한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마법 같은 공간. 이 침묵은 공허한 공간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가득한 공간이다. 당신을 생각하게 만들고 질문하게 만들며 당신에게 투자하게 만드는 작은 비밀. 심지어 글을 쓰지 않아도 그렇다. 모두가 알림과 스토리, 끊임없는 메시지로 주목을 외치는 세상에서 제대로 활용된 침묵은 부재가 아니다. 그것은 힘의 시연이다. 그리고 당신은 곧 그것을 지배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계속 지켜보라. 이 영상을 마치는 여자는 시작했던 여자와 동일하지 않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왜 단순한 문자 메시지 같은 사소한 것에 이렇게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가? 답은 잔혹할 정도로 솔직하다. 전장의 규칙이 변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방 건너편의 눈빛, 몇 시간의 통화, 편지를 기다리는 달콤한 고통으로 유혹이 이루어졌다. 공간이 있었다. 기술 혹은 기술의 부재가 강제한 자연스러운 멈춤이 있었다. 그 공간은 상상, 욕망, 이상화를 위한 완벽한 캔버스였다. 오늘날 그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즉시성의 시대에 산다. 우리는 서로에게 전례 없는 접근성을 갖고 있으며 관심 있는 사람의 주머니와 머릿속으로 향하는 직접적인 창문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외과 의사처럼 정밀하게 이 도구를 쓰는 대신 망치처럼 거칠게 사용해 비밀을 하나하나, 메시지 하나하나 무너뜨린다. 그것이 현대 연애의 거대한 역설이다. 우리는 연결할 수 있는 도구가 그 어느 때보다 많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고 단절된 느낌을 받는다. 채팅은 흐려진다. 그렇지 않은가? 처음에는 에너지와 질문, 이모지,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조금씩 거의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긴장은 사라진다. 답변은 짧아지고 더 오래 걸린다.
대화는 독백으로 바뀌고 오직 당신만이 대화를 이어가려 애쓴다. 어느 날 침묵이 영원해지고 당신은 채팅을 바라보며 무엇을 잘못했는지 묻게 된다. 문제는 이렇다. 당신은 디지털 모래 위에 친밀함의 마천루를 세우려 한다. 그러나 채팅은 그런 용도가 아니다. 초기 매력 단계에서 그들의 진짜 기능은 완전히 다르다. 훨씬 더 전략적이고 미묘하다.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실패한다. 오늘 당신이 배우게 될 것, 지금까지 들은 대부분의 조언은 틀렸다. 사람들은 말한다. 너 자신이 되라. 관심을 보여라. 솔직하고 투명해라. 물론 고귀한 조언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안정된 관계에 어울린다. 디지털 썸 단계에서 이런 조언은 욕망의 독처럼 작용한다. 욕망은 확실성과 정보에서 살아나지 않는다. 욕망은 단 하나의 질문에서 산다. 다음엔 무엇이 일어날까? 지금 계속 보면 내가 약속한다. 왜 상시적 가용성 전략이 당신의 기회를 망치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왜 불확실성이 남성의 뇌를 중독시키는지 설명하는 심리학적 원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독이 되는 게임이나 조작 없이도 이 긴장을 우아하고 진실하며 강력하게 활용하는 열쇠를 얻게 될 것이다. 침묵을 벌이 아니라 선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가 당신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워하게 하고 무엇보다 당신의 다음 메시지를 간절히 기다리게 하는 공간의 선물. 이것은 단순한 문자 규칙에 관한 영상이 아니다. 이것은 21세기 욕망의 역학에 대한 마스터 클래스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우리는 재앙의 진앙으로 가야 한다. 바로 깊게 뿌리내린 믿음. 하나의 도구마다. 더 많은 소통이 더 많은 연결을 만든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실현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한 전략의 이야기. 익숙한 상황을 상상해보라. 당신은 한 남자를 만난다. 그를 데이비드라고 부르자. 매력은 상호적이다. 번호를 교환하고 같은 날 저녁에 그는 당신에게 문자를 보낸다. 메시지는 재치 있고 매력적이다. 당신의 심장은 뛴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은 첫 번째 결정적인 선택을 한다. 보고 미소 짓고 즉시 열정적으로 똑같이 재치 있는 답장을 한다. 핑퐁 게임이 시작된다. 중독적이다. 대화는 몇 시간 동안 이어진다. 공통 관심사를 발견하고 같은 것에 웃는다. 당신은 무언가를 쌓아가는 느낌을 받고 불꽃을 계속 유지한다. 일상의 일부를 공유하기 시작한다. 저녁 사진, 직장에서의 웃긴 일화, 그를 떠올리게 하는 밈. 각 메시지는 작은 선물 같고 신호다. 나는 너를 생각하고 있어. 너는 내 하루의 일부야. 당신은 친밀함의 그물을 짜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당신은 반대편을 보지 못한다. 데이비드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지 못한다. 처음엔 즐기고 기분이 좋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당신의 관심이 점점 예측 가능해질수록 그의 인식은 변한다. 더 이상 감정적 고조가 없다. 당신의 이름을 보는 순간 그의 뇌가 촉발했던 도파민 파동은 사그라든다. 왜일까? 당신이 매혹의 가장 중요한 재료, 비밀을 제거했기 때문이다. 현대 연애에서 가장 큰 실수는 단연 디지털 과소통이다. 그리고 그것은 세 가지 치명적인 방식으로 나타난다. 당신은 자신의 삶의 기자가 된다. 하루를 너무 자세히 이야기해 저녁이 되면 더 이상 물을 질문이 없다. 호기심을 죽였다. 당신은 언제나 대기한다. 몇 초 만의 답변은 묵시적인 메시지와 같다. 네가 쓰면 내 삶은 멈춰. 그것이 당신을 더 가치 있게 만들지 않는다. 정반대다. 본능적으로 희귀한 것이 더 가치 있어 보인다.
항상 가능한 것은 매력을 잃는다. 당신은 전자레인지에서 친밀감을 강요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커피를 함께 마시기도 전에 화면 키보드를 통해 깊고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려 합니다. 그것은 인위적인 친밀감의 거품을 만들어냅니다. 극도로 깨지기 쉬운, 왜냐하면 진정한 친밀감은 타이핑되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공유된 침묵, 몸짓 언어, 두 사람이 실제로 같은 공간에 있을 때의 에너지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당신이 하루 종일 이용 가능하고 모든 것을 말해주며 즉시 대답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그는 보물지도, 사용 설명서, 그리고 금고의 열쇠를 첫 만남에 전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는 사냥, 발견, 알아가는 즐거운 과정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한 남자는 아무리 현대적이라 해도 여전히 내면 깊숙이 사냥꾼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험가의 본능, 수수께끼를 풀고 싶어 하는 본능을요. 그러나 당신은 그에게 이미 먹기 좋게 잘려주고 씹힌 맛있는 요리를 내놓았습니다. 왜 식욕이 사라지는지 서로 이해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진정한 갈등은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당신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역설적으로 당신이 얻고자 하는 끌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직관이 우리를 속인다면 직설적임, 지속적인 가용성, 끝없는 소통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답은 불확실성을 통한 긴장의 원리를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데이팅 조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경과학만 있으면 됩니다. 인간 행동의 가장 강력한 원리 중 하나는 간헐적 보상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매일 경험하는 것입니다. 슬롯머신을 생각해 보세요. 왜 중독성이 있을까요? 항상 이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언제 이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측 불가능성이 매번 도파민의 파도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만약 슬롯머신이 매번 한 푼을 보장해 준다면 예측 가능하고 안전하지만 지독하게 지루할 것입니다. 채팅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항상 즉시 이용 가능하고 항상 같은 것을 준다면 당신은 매번 단 한 푼만 뱉어내는 슬롯머신이 됩니다.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지만 절대 중독적이지는 않습니다. 반면 불확실성의 긴장을 다루는 여성은 그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슬롯머신과 같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상금이고 그것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몇 시간의 침묵 뒤에 온 그녀의 메시지는 그에게 잭팟처럼 느껴집니다. 그의 뇌는 이 도파민의 쾌감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 스스로를 다시 프로그래밍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마 지금 떠올리고 있을 반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게임이잖아. 나는 진실하고 싶어. 나는 아무도 조종하고 싶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흥미롭게 보이려고 초 단위로 시간을 재는 것도 아닙니다. 더 깊은 문제입니다. 온전하고 가치 있는 자신의 삶의 현실에 관한 것입니다. 목표, 열정, 친구, 일, 프로젝트, 일정이 있는 여성은 자동으로 불확실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녀는 지금 회의 중이기 때문에 항상 즉시 답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훈련이나 일 때문에 몇 시간씩 채팅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먼저 대화를 끝냅니다. 그녀의 불가용성은 전략이 아니라 풍부하고 자율적인 삶의 논리적 결과입니다. 불확실성의 긴장은 당신이 쓰는 가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행복과 삶의 의미가 한 남자가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는지 여부에 달려있지 않을 때 생겨나는 아우라입니다. 그럼 이것을 실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먼저 목표를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채팅의 목표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채팅의 진정한 유일한 목적은 다음 만남을 확실히 할 만큼의 호기심과 편안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채팅은 예고편이지 영화가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가장 흥미로운 예고편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리듬을 조절함으로써 끊임없는 메시지의 흐름이 아니라 가까움과 거리감을 번갈아 주는 것입니다. 그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그 자리에 있고 재치 있고 장난스럽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사라지세요. 당신의 삶으로 돌아가세요. 침묵이 일을 하도록 두세요. 그 침묵 속에서 그는 당신의 머릿속에서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당신의 메시지를 다시 읽고 마지막 농담을 떠올리며 미소 짓습니다. 당신의 부재는 사라짐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끝없는 설명 대신 짧고 장난스러운 메시지를 사용하세요. 단순한 너를 웃게 만들 걸 방금 봤어. 그리고 1시간의 침묵. 이것은 즉시 사진을 보내는 것보다 강력합니다. 왜일까요? 그가 상상력을 사용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상상력을 당신에게 투자하는 순간 그의 마음을 투자하는 것과 불과 한 걸음 차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관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지 보았습니다. 왜 예측 불가능성이 욕망의 기반인지 이해했습니다. 온전하고 풍부한 삶의 현실이 진정한 매혹의 핵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퍼즐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제 중간 조각이 옵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잇는 것. 수년 동안 우리는 전화가 달이라고 세뇌당했습니다. 친밀감을 만들고 거리를 극복하고 친밀감을 쌓기 위한 달이라고. 우리는 수많은 시간, 날, 주를 이 다리를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타이핑하면서 다른 쪽 끝에서 바라는 연결을 찾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만약 내가 말한다면 우리에게 잘못된 지도가 팔린 것이라고. 만약 전화가 친밀감으로 가는 다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단지 잠깐의 관심만 끄는 여성들과 진짜 집착을 일으키는 여성들을 갈라놓는 것. 전화는 친밀감을 쌓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현실에서만 느낄 수 있는 불꽃을 부채질하는 도구입니다. 그 목적은 만족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기대입니다. 충족이 아니라 예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채팅을 만족을 위해 사용합니다. 호기심을 달래고 확인을 얻고 외로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들은 깊은 질문을 하고 비밀을 나누고 사진을 끊임없이 보냅니다. 실제로는 소금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된 친밀감, 인위적인 온실 같은 감각을 만듭니다. 강렬하지만 깨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거의 현실을 견디지 못합니다. 얼마나 자주 당신은 채팅에서 놀라운 화학 반응을 느꼈지만 실제 데이트에서는 상대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까? 바로 그것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연결이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화면 위의 단어로 짜여진 환상이었습니다. 진짜 친밀감은 타이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당신의 말을 들을 때 눈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몸이 당신에게 다가오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공유된 침묵에서 느껴지는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얼굴과 얼굴로 마주할 때의 취약한 개방성입니다. 채팅으로 그것을 대체하려는 것은 음악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에게 심포니를 설명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정보를 줄 수는 있지만 절대 그 감정을 줄 수는 없습니다. 알아서 해야 할 일은 그저 채팅을 통해 상대가 너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다. 너의 임무는 그가 너를 알고 싶어 하게 만드는 것이다. 모든 메시지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져야 한다.
그가 너를 실제로 만나고 싶어 하는 욕망을 키우는 것. 채팅은 전체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예고편이다. 너의 예고편은 반드시 그가 전체 영화 티켓을 원하도록, 즉 너와의 데이트를 원하도록 충분히 흥미로워야 한다. 모든 농담, 재치 있는 대답, 사진은 즉각적으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상력을 자극해야 한다. 실제로 그녀가 이렇게 웃게 만든다면 어떨까? 우리는 현대의 가장 강력한 소통 도구를 가장 비효율적으로 사용해왔다. 목표로서 말이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언제나 단지 수단이었을 뿐이다. 이제 네가 운전대를 잡고 있다. 너는 규칙을 알고 있고 또한 안다. 작은 채팅 승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매 상호작용이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하게, 진짜 만남을 원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실제로 우아하고 진정성 있게 구현할 수 있을까? 경직된 규칙이 아니라 태도의 변화로. 나는 이것을 매력적인 디지털 미니멀리즘이라 부른다. 그것은 세 가지 단순하지만 강력한 법칙 위에 세워진다. 게임이 아니라 삶의 원칙, 너를 더 충만하게 만들고 부수적으로, 매혹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첫 번째 법칙, 신성한 침묵의 창. 우리는 휴대폰에 중독되어 있고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거짓이다. 내 삶, 내 일, 내 평온, 내 열정은 전적인 집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명상이나 글쓰기 하는 아침, 가장 생산적인 업무 시간, 운동 시간, 친구와의 저녁 식사 시간 같은 구체적 순간에는 휴대폰을 두지 마라. 그 창 안에서 디지털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시가 아니라 자기 돌봄이다. 결과, 너의 부재는 100% 진짜다. 너는 지금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답하지 않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네 가치를 어떤 말보다 강하게 전달한다. 두 번째 법칙, 절정의 법칙. 채팅은 싸움 때문에 죽지 않는다. 대부분 지루함 때문에 죽는다.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크크나 이모지만 남을 때까지 끌어지곤 한다. 가장 재미있고 화학 반응이 느껴질 때 떠나는 여자가 되어라. 예를 들어, 너 때문에 너무 웃겨서 오늘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여기서 그만해야겠다. 나중에 얘기해. 이건 그를 흥분하게 만들고 더 갈망하게 만든다. 드라마의 클리프행어처럼 그는 어떻게 이어질지 알고 싶어진다. 세 번째 법칙, 미끼 메시지. 단순히 끝나는 정보 메시지를 보내지 마라. 예, 조깅 갔다가 언니 만나러 가. 괜찮지만 죽은 메시지다. 미끼 메시지는 다르다. 행운을 빌어줘. 짧고 장난스럽고 열려있다. 호기심, 여유, 상상을 만든다. 이번 달리기 훈련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돌아오면 무사했는지 알려줄게. 이런 식의 문장은 장난스럽고 작은 이야기를 만들며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가 거의 억지로 질문이나 농담을 하게 만든다. 네가 메뉴 전체를 주는 게 아니라 부엌에서 나는 향만 주는 것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 상상해봐. 네 답장은 더 드물었지만 훨씬 더 가치 있었을 것이다. 대화는 결정적 순간에 끝났을 것이고 그는 더 원하며 남았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상호작용은 그 유일한 논리적 목표로 이끌렸을 것이다. 현실에서의 만남, 진짜 매력이 시작되는 곳으로. 비밀이야말로 욕망의 핵심 재료다. 우리는 수세기 동안 그것을 알아왔다. 그러나 우리는 비밀을 가면이나 인위적인 숨바꼭질과 동일시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디지털 시대에 그것은 구식이다. 진짜 비밀은 훨씬 더 깊고 단순하다. 자기 충족. 비밀은 그에게 네가 어디 있었는지 말하지 않는 게 아니다.
비밀은 네 삶이 너무 흥미로워서 그것을 실시간으로 보고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 것이다. 비밀은 인위적으로 희소해지는 게 아니라 분명한 기준과 자기 가치가 있어서 네 시간과 에너지가 정말로 귀한 자원임을 아는 것이다. 비밀은 즉각적인 답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여유다. 우리는 과잉 노출의 시대에 산다. 아침 식사를 기록하고 생각을 스트리밍하고 감정을 즉시 공유한다. 우리는 투명성을 연결과 혼동했다. 그러나 가까움을 만들기보다는 우리를 패스트푸드 콘텐츠로 만들곤 한다. 소비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안타깝게도 쉽게 잊히는 이 소음과 지속적 정보의 바닷속에서 공간과 침묵을 다스리는 여자는 단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등대가 된다. 디지털 불안의 사막 속 평화의 중심이 된다. 그녀는 무언가를 숨기기 때문에 흥미로운 게 아니라 그녀의 가치가 외부의 확증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흥미로운 것이다. 그녀의 가치는 그녀 자신 안에 있다. 바로 그 평정, 내적 확신이 가장 매혹적인 것이다.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몇 번이나 평온의 순간, 친구와의 대화, 혹은 업무 집중을 깨고 휴대폰을 확인했는가? 몇 번이나 이모티콘 하나나 메시지 사이에 공백 길이를 분석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했는가? 이 매력적인 디지털 미니멀리즘 철학은 남자를 사로잡는 전술이 아니다. 그것은 너 자신을 되찾는 전술이다. 끊임없이 산만하게 만들려는 문화에 맞서는 반란 행위다. 결국 목표는 그가 더 자주 쓰는 게 아니다. 목표는 그의 빈도가 너를 덜 흔드는 것이다. 네가 충만하고 기쁨과 의미로 가득한 삶을 구축하는 순간 그의 관심은 덤이 된다. 훌륭하긴 하지만 너 존재의 중심은 아니다. 그리고 가장 큰 아이러니는 네가 그의 확증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바로 그 순간 그는 그것을 가장 진실된 방식으로 주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자유로운 사람만큼 매력적인 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다음번에 네가 휴대폰을 들고 즉시 답장하고 싶은 충동, 설명하고 싶은 충동, 침묵을 채우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멈춰라. 숨을 쉬어어라. 그가 뭐라고 생각할까? 가 아니라 내가 이 메시지로 무엇을 짓고 있나를 물어라. 단지 또 하나의 예측 가능한 정보를 짓는가 아니면 작은 호기심의 불꽃을 붙이는가. 선택은 내 것이다. 너는 쉽게 읽히고 쉽게 버려지는 열린 책으로 남을 수도 있다. 혹은 그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영화의 예고편이 될 수도 있다. 내 최고의 장면, 너의 유머의 한 조각, 지성의 반짝임, 내 세계의 작은 창을 보여줘라. 짧고 간결하게, 언제나 그가 더 원하게. 왜냐하면 세상이 너를 열린 책으로 만들고 즉각 반응하게 몰아붙이는 이 시대에 너의 침묵은 가장 값진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텅 빈 무가 아니다. 너의 삶, 너의 열정, 너의 가치로 가득한 공간이다. 바로 그 공간에서 그가 너를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리워하고 진짜 관심이 자라난다.